여러분, 어떤 일을 하시든 고객의 불만, 그러니까 컴플레인, 이거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죠? 내 에너지, 시간, 감정까지 갉아먹으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요, 이 골치 아픈 컴플레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걸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컴플레인이 뭘까요? 보통은 내가 뭘 잘못했나?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.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보고 있는 현실과 상대방이 보고 있는 현실이 서로 다를 때 그 불일치에서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컴플레인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그 구조부터 보고요. 다음엔 이걸 막을 수 있는 예방의 힘을 알아볼 거고요. 그래도 터졌을 때 갈등을 기가 막히게 푸는 기술도 배워야겠죠?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때로는 평화를 돈으로 사는 지혜, 이 전략적 비용의 개념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넘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컴플레인의 구조. 부제는 왜 문제는 사실이 아닐 때가 많은가입니다. 맞아요. 우리는 흔히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컴플레인의 세계에선 그게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.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실 지도가 꽝 하고 부딪히는 상황에 더 가깝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고객이랑 내가 같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. 아,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.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.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드셨구나. 이렇게 서로의 지도를 맞춰보는 거죠. 이 작업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. 자, 이렇게 서로 지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. 사전 예방의 힘. 컴플레인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,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. 그쵸?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고 강력합니다. 예방, 거창한 게 아닙니다. 딱 두 개의 기둥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는 예고, 둘째는 보고입니다.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말해주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은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거죠. 정말 이것만 잘해도요, 컴플레인의 한 80%는 막을 수 있을걸요?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. 혹시 모를 위험이나 부작용, 이거 명확하게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결과는 이 정도 나올 겁니다 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딱 잡아주는 거죠. 또 시작하기 전에 사진 같은 걸로 딱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. 중간에 뭔가 바뀌면 바로바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주의사항 같은 거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영상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채널로 알려주는 센스,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문제를 막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방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.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. 그럼 이미 터져버린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당신의 감정은 무조건 옳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팩트체크, 누가 맞고 틀렸는지 따지기 전에 일단 상대방의 그 감정 자체를 그냥 100% 인정해 주는 거예요. 아, 화나셨군요. 그럴만하네요. 속상하셨겠어요? 충분히 이해됩니다. 이렇게요.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4단계 프로세스가 나오는 겁니다. 보세요. 해결책 제안은 맨 마지막 4단계에 있죠. 그게 핵심이에요. 1단계에서 먼저 감정을 인정해주고 2단계에서는 진짜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.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요. 그러면서 3단계에서 서로의 이해를 맞추는 거죠. 이렇게 감정의 다리가 놓여야 그제서야 4단계 해결책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이 하나 더 있어요. 이걸 절대 나에 대한 인격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. 이건 무슨 막싸움, 길거리 싸움이 아니에요. 오히려 룰이 있는 감정 스포츠에 가깝습니다. 아, 저 고객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. 그냥 자기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표현하는 거구나.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상황이랑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고수의 기술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.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.
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상식 밖의 요구를 하거나 어쩌면 악의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. 이럴 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감정, 내 시간만 축나는 거예요. 이럴 땐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환불해주면 뭔가 내가 졌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.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환불은 패배, 나 손실이 아니에요. 이건 내 마음의 평화, 내 소중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전략적인 구매 행위입니다. 그냥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나가는 비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멋진 개념이 나옵니다. 마음의 평화 구매 계좌.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회사에 뭐 세금이나 임대료 예산 잡듯이 아예 1년에 얼마는 평화 구매 비용으로 딱 떼어놓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는 고민 없이, 후회 없이 쓰는 거죠. 와,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흔들 일이 확 줄어들겠죠? 자,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, 예방하는 법, 갈등 푸는 법, 때로는 돈으로 평화를 사는 법, 이런 기술들이요.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 같은 겁니다. 바로 전문가로서의 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리더십으로의 여정이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. 처음엔 어때요? 나는 기술자니까 내 방식이 맞아 하면서 밀어붙이죠. 그러다 좀 깨지고 나면 고객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. 진짜 고수, 진짜 리더의 단계는 뭐냐? 고객의 문제를 고객의 것으로 인정하되 나는 그걸 해결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나와 철학이 맞고 방향이 같은 사람하고만 일하는 거죠. 아니면 시작도 안 합니다. 이 자신감,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. 이건 마치 나만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거랑 같아요. 내 철학, 내 스타일이라는 고유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세상에 쏘아 보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주파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,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딱 채널을 고정하고 내 팬이 되는 겁니다. 반대로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죠. 모든 사람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, 아니,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. 자,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컴플레인은 팩트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의 충돌이다. 둘째, 최고의 전략은 언제나 선제적 예당이다. 셋째, 일단 터지면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보살펴다. 넷째, 도저히 안 될 땐 과감하게 평화를 살아. 그리고 마지막,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냥 서비스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고객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. 이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나만의 철학으로 고객을 이끄는 리더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아마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